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위치가 주는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이런 일반 아파트들이 18억, 19억씩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1%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용산구의 전반적인 입지,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효창공원역 쪽, 이쪽을 이제 쭉 임장한 후기들을 간단하게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영역에서 이제 이쪽 공덕역까지 가는 요 라인들을 좀 제가 집중적으로 봤고, 실제로 여기 이제 그 선호도가 높은, 이제 뭐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 아파트인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캐슬 센터폴에, 그다음에 뭐 KCC, 그다음에 구축이긴 하지만 이런 아파트들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철도 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는 효창공원 앞 역이라는 일반적인 6호선과 경의중앙선 빼고도 일단 도보권으로는 좀 힘들지만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용산역 주변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하이브 본사도 있고 아모레퍼시픽 본사 해서 굵직한 기업들도 이쪽에 꽤 있습니다. 아이파크몰도 그렇고 인프라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죠. 역과 이제 인프라를 도보권으로 가기는 사실 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차량으로 한 5분, 10분 정도면은 다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효창공원역 쪽도 사실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용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당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학군도 완전히 갖춰져 있고 학교도 다 이제 도보권으로 보낼 수 있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보낼 수 있을 만한 곳이 용산에는 집값은 비싸지만 그런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위치가 주는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집값 이런 일반 아파트들이 18억, 19억씩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지상철이에요. 남영역 이쪽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역하고 가까우면 좋긴 하지만 이제 소음이나 분진 이슈는 조금 있다라는 점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동부이촌동을 제외한 나머지 용산의 입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 키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가 많지 않은데 사실은 용산 이편한 세상이 제가 이제 괜찮다라고 보는 건 그나마 남정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그런데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이런 학군도 그렇고 사실은 도보권의 학교가 많지 않다라는 게 전반적인 용산의 단점이고 그나마 이쪽이 이제 설린중학교도 있고 뭐 신광여고도 있고 보내긴 하지만 실제로 용산에 사는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런 학교들이 만족할 만한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사를 많이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이제 사는 분들이 요즘엔 마포 학군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포 쪽으로도 많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용산 이편한 세상 저는 요 이제 아파트를 예전부터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었는데 삼각지역 그다음에 용산역을 다 도보권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보시면 남정초등학교가 이제 끼고 있어서 초품화 단지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신계역사공원까지 끼고 있어서 초품화 그다음에 공품화 단지라고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프라도 괜찮고 해서 요쪽이 이제 조금 그나마 선호도가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길 건너가면 요쪽에 이제 조금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센시아가 여기 있고 인프라가 그래도 이제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해요. 여기가 이제 제가 정문 주변에 여기 이제 노후된 것들이 보이죠? 이제 정면에서 바로 앞에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데들이고 실제로 여기서 나오면은 바로 이제 신계 역사공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제 신계 역사공원에서 이렇게 이제 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단지 내에 이런 정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정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굴처럼 생긴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중학교 이후부터는 이사를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반포나 대치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동부이촌동 쪽으로도 이사를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위치한 센터폴에 있죠. 롯데캐슬 센터폴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연식이 19년 입주고 KCC가 18년 입주, 그다음에 효창 프로지오도 10년 입주로 여기 이제 다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선호도가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고 여기 이제 역세권 개발하고 그다음에 원효로 일가 개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여기가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 센터포레가 이편한 세상보다 더 신축이거든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가 지금 연식이 11년이고 여기가 19년이니까 8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가 신축이라서 선호도가 높은 건 있지만 입지적으로는 여기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두 개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지를 만약에 이쪽에 이제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이 두 개 단지를 좀 비교해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효창공원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장점이 있는 단지가 바로 센터포레입니다. 그리고 경의선 숲길이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경의선 숲길을 쭉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갈 수 있습니다. 쭉 가가지고 공덕역까지 이제 갈 수 있게 요 숲길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덕역 쪽에서 한번 끊긴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갑니다. 쭉 이렇게 숲길이 연결돼 있죠. 이렇게 쭉 가면 계속 연결돼요. 쭉 홍대까지 쭉 가가지고 연리단길 보이죠? 여기까지 쭉 가가지고 DMC까지 갑니다. DMC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역이 있어서 끊기는 감이 있긴 한데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산책하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초등학교가 금양초등학교거든요. 초품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보권에 금양초등학교가 있고 위쪽에 이제 설링중이 있고 그다음에 신광여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만약 이사 가지 않고 보낸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 학군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죠. 용산 이편한 세상 여기가 지금 시세가 20억 정도인데 호가는 한 21억에서 22억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세가 한 18억 5천에서 19억 정도 되는데 호가는 한 19억, 20억 뭐 이 정도 사이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창공원역 사거리를 이제 지나면 여기서 KC 스위첸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효창파크 푸르지오가 있는데 여기 두 개 아파트도 장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효창공원역을 역세권으로 끼고 있고 경의선 숲길 여기가 이제 공원처럼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내 집 앞마당처럼 이제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창파크 푸르지오가 한 5천에서 1억 정도씩 시세가 계속 비싸게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연식도 KCC가 조금 더 신축이고 그래서 거의 두 개가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단지랑 여기 이제 그 센터포레랑 이 사거리를 끼고 그냥 한 블럭 차이인데 공덕역까지 실제로 걸어가 보시면 한 블록 차이인데도 여기랑 여기랑 좀 걸어서 꽤 시간 차이가 나네, 한 5분 정도 차이가 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시간으로는 5분 차이인데 계속 이제 거기서 실제로 살다 보면 그 5분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옆 단지에서는 내가 뭐 역까지 한 5분밖에 안 걸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옆 단지인데 10분 걸려. 그럼 그 5분 차이 때문에 사실 집값이 5천, 1억 막 이렇게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신축이고 그다음에 세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가 더 비싸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쪽에 이제 그 장단점 중에 공덕역 접근성으로만 봤을 때는 이쪽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거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창파크 푸르지오도 세대수가 되게 적고 금양초도 이제 길 건너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경의 이제 숲길 여기를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양초등학교를 끼고 있다라는 장점이 KCC 스위첸한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근데 브랜드가 KCC가 좀 푸르지오에 좀 딸리고 세대수도 좀 적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도로 소음이 좀 있어서 도로에 붙어 있는 단지들은 도로 소음 얘기가 조금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도보권 여기 주변에 전반적으로 병원이라든지 약국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를 많이 가냐면 공덕역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 인프라가 괜찮으면은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단지들도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공덕역까지 도보권으로 이마트도 있죠. 이마트도 이제 도보권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의 선호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한번 보면은 여기 효창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지금 16.5억 정도가 시세거든요. 그런데 호가는 한 17억에서 17억 3천 정도에 나와 있고 KCC 스위첸이 한 시세가 15억 5천에서 16억 정도 되는데 호가가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되니까 이 센터포레나 아니면은 이편한 세상보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제 싼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 단지가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지 중에 어디가 조금 시세가 싸게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단지가 괜찮다라고 봅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